자, 계속해서 이제 63번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올 건데 하나는 어려운 문제, 하나는 쉬운 문제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신고서 기재사항 같은 게 약간 많이 어려울 겁니다. 입주권은 언제 또는 분양권은 언제, 그다음 면적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여러 명이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포함할 건가, 부가가치세 아니면 제외할 건가, 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신고할 때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63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금액이 벌써 이상하죠. 1번은 자, 비규제 지역은 3억 이상을 아니죠입니다. 얼마라고요? 6억입니다. 다 금액이 많이 헷갈릴 겁니다. 6억 이상이었을 때 자금 조달, 입주계,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만, 저 정도 아닙니다. 투기 과열만 증명자료 내라. 바로 위에서 약간 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1번 X. 자, 2번 보실까요?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는 개업 공인주사가 작성하며, 또 이상하죠. 아니오입니다. 자금 조달 누가 할 건데? 매수인. 또 여기다 매도인 그래도 안 됩니다. 매수인 돈 준비 아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하고 분리해서 제출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따로 분리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그냥 엉뚱한 문자 2번입니다. 여기는 매수인 작성한다, 분리해서 작성할 수도 있다입니다. 자, 먼저 신고서만 내고 입주계획서는 나중에 내고 돈은 언제 마련하겠다,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봐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상의 종류가 여기에 이제 포함인가 제외인가,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자, 분포 그러자고 있습니다. 공급계약, 그 뒤에 이제 전매계약인데 분양권, 입주권. 근데 아닌 경우라고 있습니다. 아닌 경우, 인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경우, 그럼 분포가 아닌가 봐. 그럽니다.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정말 정확하네요. 제외한 금액을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분양권, 입주권은 포함하고,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정답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종전부동산 나는 바로 입주권인가 분양권인가. 종전의 부동산, 대지권, 권리가격, 자, 그 얘기입니다. 분양권의 매매 경우 아주 엉뚱한 소리죠. 분양권 아닐 건데 입주권일 건데 또 두 개 다 써놓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입주권만 종전부동산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자, 벌써 틀렸네요. 그리고 거래금액 난에는 추가 지불액, 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했을 때 미달하는 금액. 자, 벌써 이제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권리가격이나 저 끝에 잔금을 적는다. 여기는 뭐라고요? 입주권, 분양권이 아닙니다. 무슨 분양권이 여기에 추가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 권리가격이 있고 그러겠냐입니다. 종전부동산이 있는 것은 입주권이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하고 후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자진신고했을 때 자진신고했을 때 감경 면제가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뒤에 볼까요? 자진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후인데 아니죠.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을 때입니다. 여기는 50% 감경입니다. 자, 감경이지 무슨 면제하기입니다.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했을 때 면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살짝 바꿔봤다. 후가 아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3번에는 3번만 정답. 많이 까탈스러웠을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옳은 것은 뭘까요? 옳은 것만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금 조달, 그리고 자금 조달이나 매수인 본인이 입주할 때 여부, 그 다음에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는 실제 거래 가격 6억 이상이라고요. 너무 엉뚱한 소리 났죠. 그건 비규제 지역이지, 여기는 금액에 상관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금액 상관없이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기업번 X. 그 다음에 2번에 보실까요? 자, 25일. 여기는 정말 맞았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의 체결로부터 25일 맞았고요. 다른 숫자 나온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60일 때는 여기가 50일이었습니다. 완전 달라졌다. 25일 맞습니다.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서를 제공을 해야 된다. 자, 니은번은 맞았다. 입니다. 자, 3번 같은 게 정답이겠죠.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분포가 나왔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그대로 분포입니다. 자, 보실까요?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그리고 전매계약인데 분양권, 입주권, 인경우라고 했습니다. 분포
포함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저기다 제외라고 했네. 벌써 틀렸네. 아까는 맞았지만 그입니다. 물건별 거래 가격이나 총 실제 거래 가격이란 부가가치세를 무한 분포, 분재가 아니라 분포 포함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X. 자, 이런 문장은 정말 길목을 모르면 아예 못 찾을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네. 이럴 겁니다. 자, 이런 거 보실까요? 정존 부동산 나는 입주권 맞고요. 입주권의 매매 경우에만 기재를 하고 입주권만 정존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맞네. 분양권의 매매 경우는 작성하지 않는다. 맞아요. 여기는 정말 맞았습니다. 그리고 민번에 부동산 거래신고 거짓으로 했을 때는 3천만 원 아니죠.입니다. 거짓은 금액의 5%, 100분의 5입니다. 금액의 100분의 5%지 여기는 100분의 5지 5%지 무슨 3천만 원입니다. 거기는 거짓, 죄다 거짓. 뭐 계약 체결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돈 자료 안 냈을 때 그 세 개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는 겁니다. 그냥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는 금액으로 5%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음번 X고요. 답은 몇 번? 니은번, 니을번, 답은 3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5번에 가로에 한번 금액을 한번 잘 보실까요? 꼭 우리 공단에서 기억은 뭐, 니은은 뭐, 디귿은 뭐. 저기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에 가게 되면은 거기도 갱신 요구 그런 쪽에서 리볼 만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이제 65번에서 1번을 먼저 보실까요? 자금 조달.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디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여기 이제 둘 다 나오겠죠. 자, 비규제 지역. 근데 만약에 이제 비규제 지역은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냐 그입니다. 여기 이제 비규제 지역만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조정적이 뭐 금액 얘기하면 안 되니까 1번, 2번 완전 이상하고, 그리고 3번은 비규제인데 무슨 6억, 3억인데 아니다. 6억이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3번도 X다 그입니다. 4번처럼 6억.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기업번호는 비규제라고 해야 되고, 자, 금액은 6억이라고 해야 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2번에서는 자, 신고하려는 자에게 얼마 이내에 25일. 그건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은 비규제, 그리고 니은은 6억, 디귿은 25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그래야 이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답 몇 번? 4번.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66번에 이제 정정신청. 자, 우리 정정신청 5개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기도 주지 개종 그러라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가 달랐을 때에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지분 비율 이렇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적도 여기도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주식회, 자, 개업공사의 이제 인적사항 이런 게 달라졌을 때 정정신청, 틀렸을 때 정정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종류입니다. 그리고 지명거대, 소재 지번이 없습니다. 지목, 그리고 면적, 지명거대니까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정신청이 몇 개다? 5개입니다. 그리고 변경신고는 잘못 기재됐을 때가 정정신청이었습니다. 자, 거래신고한 후에 달라졌다. 입니다. 거기도 이제 8개. 자, 3개는 아예 똑같습니다. 정정신청입니다. 대주권 비율, 자, 지분 비율, 그입니다. 거래 지분하고, 그 다음에 아래 면적, 요 3개, 비지면 요 3개는 다 똑같습니다. 대주권 비율, 그리고 거래 지분, 그 다음 면적, 요 3개는 정정신청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 아래부터는 이제 다릅니다. 조건기한, 그리고 거래 가격, 중도금이나 잔금, 그리고 지급일, 여기도 변경 신고가 가능하고요. 입니다. 그리고 일부 입니다.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 물건의 변경. 자, 이렇게 해서 8개가. 자, 특히 이제 종류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종류는 정정 신청에 있을까요?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변경 신고에 있을까요? 아침에 눈 떠지는 아파트가 열집될 때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정 신청에 있겠죠. 종류는 입니다. 그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 어디 있대요? 그리고 중도금 어디 있대요? 그런 거는 변경 신고에 나온다는 겁니다. 신고한 후에 변경됐다, 달라졌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6번에서는 이제 정정 신청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기업번 부동산 등의 소재지하고 지번, 아니요, 지명 거대니까 지목, 면적, 그다음에 거래 지분,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지 이런 소재지 등의, 그리고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기업번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자, 기업번은 정정 신청이 없어요. 자, 이번에 지목, 지명거래 들어가죠. 지목, 면적,
거래지분, 대주권 비율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정정 신청에 들어가요. 5번째 얘기입니다. 지명거래라고 있습니다. 자, 디귿번에 이제 조건이나 기한은 변경 신고에 들어가죠.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 건축물의 종류. 자, 이 건축물의 종류가 아파트인데 나보고 연립사 때 잘못 기재가 됐다라고 해서 여기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니은 그리고 니을 요 두 개가 바로 정정 신청 대상. 잘못 기재하고 신고한 후에 변경됐다 이런 것들을 잘 나누어서 5개, 8개 잘 나누어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최근에 나와서 이제 건너뛸 가능성이 있어도 계속 낼 수도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7번에 이제 여기는 이제 변경 신고 좀 굵직굵직입니다. 8개가 변경 신고 대상. 그리고 7, 8번째는 일부는 제외지 추가나 교체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 매수인의 변경 갑을병 했었다가 갑만, 을만, 병만 아니면 갑을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갑을병정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물건도 A, B, C 신고했다가 A만 B만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을 때 제외됐을 때 추가 교체가 안 되니까 교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C를 빼고 D를 집어넣냐 그입니다. 그런 것들은 안 돼.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변경 신고 대상은 박스에서 뭘까요? 자, 주지 개중할 때 첫 번째 거래도 당사자의 주소 안 들어가죠. 그입니다. 여기는 정정 신청에 들어가죠. 기업번 빼야 됩니다. 그다음에 니몰에 건축물의 종류는 정말 변경 신고 대상이 아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침에 눈 뜨더니 아파트가 연립이 됐냐고. 그건 잘못 기재가 됐겠지. 이건 정정 신청입니다. 자, 기업번 니은 두 놈은 정정 신청. 자, 디귿번에 중도금입니다. 거래 가격 아래 보면 나와요. 중도금 잔금 그리고 그 지급일. 오늘 중도금 치려고 하다 다음 주 이거는 변경 신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요. 그다음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의 변경 제외 들어가고요. 그다음 다수 부동산 중에서 일부 부동산의 변경 들어가죠. 7, 8번째 들어가죠. 그래서 디귿번, 니을번, 미음번, 답은 몇 번? 바로 4번. 자, 이런 것들을 알면은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68번부터는 이제 외국인 쪽으로 왔습니다. 외국인 아주 간단합니다. 자, 60일 계약.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매매로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다. 여기는 저기 부동산 거래신고 내국인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는 30일이라는 겁니다. 자,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라고요? 여기가 60일이겠죠. 그 이제 계약 외입니다. 계약 외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상소, 그다음에 판결, 그다음에 경매, 합병, 법률 규정으로 환매권 행사.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온 신주, 정주, 개주, 재주. 공법 배웠잖아요. 여기입니다. 이전은 없겠지만 여기입니다. 이런 놈들은 계약 외다. 6개월이다. 여기입니다. 계약 외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 보유도 6개월. 제재까지 나옵니다. 자, 계약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 계약 외는 계속 보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뭐 받으시죠? 허가 받으시죠.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벌금을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 아니다 그러면 X. 그리고 허가 불허가는 언제 내준대요? 15일입니다. 이런 것까지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68번에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외국인이 증여로. 자, 증여인데 어떻게 6개월인가? 입니다. 계약인데 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6월 아니죠. 60일이죠. 입니다. 그래서 1번은 벌써 틀렸네. 증여하고 6개월 연결해 보니까 안 맞네. 자, 시험장에서도 이런 게 보여야 되네. 그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자, 정축, 신축, 개축, 재축인데 60일이라고요? 아니죠. 입니다. 계약 외죠. 계약 외니까 그럼 얼마라고요? 6월이죠. 자, 2번도 X. 자, 세 번째. 근데 날짜를 잘 봐야 되나? 매각 결정일 그때가 소유권 취득했나? 입니다. 자, 외국인이 경매로. 경매가 6개월인 거 맞습니다. 근데 매각 결정일 거기가 이상하다고요.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매각 결정일 아니요. 잔금 납부 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보니까 여기는 매각 결정일이 틀렸다는 겁니다. X. 자, 6월 이내에 시장권수권자한테 신고해야 된다. 매각 결정일 X. 잔금이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바로 이제 주의가 이상하죠. 앞에가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에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자, 여기는 과태료 부과 징수한다. 아니죠.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여기는 X.
자, 5번에 보실까요? 자, 외국인이 허가 지역에서 그렇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나 군사문화 환경에서 외국인이나 정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아. 인가적인 성격이 있다. 맞습니다. 5번. 68번은 5번. 그 다음에 69번은 좀 간단한데요. 자, 부동산 취득인데 여기도 외국인 취득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뭔가. 자, 1번 정말 비법인 사단도 외국인에 해당해요. 이런 시험 문제가 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나왔습니다. 해당해요. 맞았습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된다고요?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의제되니까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X. 자, 판결이면 6월 맞고 그리고 취득 신고는 외국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여기도 대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존적은 환경 아니죠. 입니다. 여기는 신고만 하면 되죠.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올해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러면 X다. 자, 올해 이제 5번은 맞았습니다. 답은 몇 번? 틀린 것은 2번. 2번이 바로 정답.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면적도 먼저 주거적에 180인가 200인가 헷갈릴 겁니다. 180. 상업적 주상공록이니까 200, 20 더 컸잖아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공업적은 660개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얼마? 100. 그리고 미지정은 얼마? 9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상권도 받아요. 그리고 예약 때, 가정기 때 먼저 받아요. 사전, 초전, 박살이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적 외는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은 용도 임야가 얼마라고요? 자, 임야가 전국토의 산림을 거의 차지하는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농지 얼마? 500. 그 다음에 기타가 얼마? 자, 250. 자, 반토막씩 같습니다. 완전히. 자, 1000에서 500에서 그 다음에 250.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무 2년, 4년, 그리고 5년.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팔아라 처분명령이 떨릴 수가 있을 겁니다. 3개월 이내에 안 팔면 이행강제금 취득 금액에다가 10%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방치, 임대, 그다음 변경용,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포상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도 자꾸 나와요. 허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70번은 간단한데요. 허가를 받을 지역과 면적이 맞는 것은 뭔가 1번에 주거적 200이다. 아니요. 주거적은 180.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상업적이 660 아니죠. 상업적은 200. 660은 공업적이적입니다. 녹지적이 180이라고요? 아니요. 그입니다. 녹지적은 100. 그 다음에 주거적이 180이죠. 농림지역에 그 다음에 농지 1000이라고요? 아니죠. 그입니다. 거기는 얼마입니까? 500. 임야가 1000이죠.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보실까요? 관리지역에 그입니다. 그럼 도시적 외니까 옆집이네요. 180 그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업적이니까 그럼 임야 아니죠. 농지 아니죠. 자, 그러니까 252죠. 자, 그래서 맞았습니다. 오히려 몇 번? 5번이 바로 정답. 정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약 올리는 것 같고 해서 상당히 또 문제 답 찾기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자,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쪽에 이제 71번에서 이제 허가받은 대로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2년, 4년 이런 문제를 정말 많이 내고 있습니다. 2년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했다. 2년 편익시설, 복지시설 2년 어업 등의 농업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 2년입니다. 협의 양도, 대체토지 취득 이런 거는 바로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공익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에 이용하겠다, 사업 얘기가 나오면 얼마다? 4년이다. 현상보존 이런 것들은 5년이다. 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의무 이용 기간 옳은 것을 바로 찾아보세요. 1번 보실까요? 자, 자기의 거주형 주택용지인데 그게 3년이라고요? 아니요. 얼마? 2년입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실까요?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하다 복지시설, 애들 놀이터, 노인정 시설의 설치를 이용할 경우에 그게 4년이라고요? 아니요. 2년입니다. 이런 거 금방 알 거고. 자, 세 번째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게 또 4년이라고요? 농업 2년입니다. 자, 3번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자, 네 번째 대체 협의양도 대체토지 둘 생각나네요. 입니다.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답 여기 쪽입니다. 정말 둘 생각나잖아요. A토지, B토지 둘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보존
좀 오래 보존하라고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5년. 4년 아니죠. 입니다. 답은 5번 아니고 답은 몇 번? 4번. 옳은 거는 4번 하나만 옳고요. 나머지 죄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2번에서 이제 선매하고 매수 청구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자주 나와요.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 그리고 불허가 처분 때린 사람한테 사가라. 시장님한테 1개월 이내에 선매를, 여기는 매수 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선매가 아니라 매수 청구입니다. 사가겠다. 그럼 이제 시장님은 본인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LH 등을 통해서 사가라 라고 해서 사갈 사람을 정해다가 통보를 해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살 때 무슨 가격으로? 공시 가격입니다. 괜히 그냥 사라고 맞짱 떴다가 탈탈 털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 가격보다 신청서가 더 낮은 금액으로 적힌 금액이 낮았다는 겁니다. 그럼 또 거기에 적힌 금액, 낮은 금액으로 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선매로 갑니다. 자, 선매는 공립사업용 토지로 좋은 토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 집 짓는다고 하죠. 집을 안 짓는다. 농사 안 짓는다. 아까 이용 의무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바로 선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격을 선매자가 지정되고 나서 15일 이내 가격을 알려줍니다. 이내에입니다. 그리고 선매 협의는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고요? 1개월 이내 지정받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무슨 가격? 감정 가격. 이용 안 하니까 감정 쌓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가격인가, 이행강제금, 벌금은 무슨 금액인가, 공시 가격인가, 아니면 벌금 30% 크니까 가격입니다. 최대 가격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선매는 무슨 가격인가, 그리고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매에 대한 설명인데, 자, 72번 약간 어렵습니다.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토지 거래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정말 이런 문장 아주 넘치사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또 매수 청구를 합니까? 이용하고지 않는. 아마 우리 공법 문제에서는 이런 거 나왔었습니다. 원래 얘가 공법에 있었다. 그럽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무슨 매수 청구를 해요? 선매 청구를 왜 해요? 그럽니다. 이용하고지 않는, 그래야 됩니다. 1번은 너무 엉뚱하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멸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권자 등한테 여기는 통지해야 된다. 아니요. 1개월. 허가 내줄까 말까가 15일이죠. 그입니다. 자, 2번도 X. 근데 세 번째 한번 금액을 잘 보실까요? 자,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경우는 그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을, 아니요. 감정평가예요. 감정 가격입니다. 여기도 매입 가격 X. 그거는 이행강제금이나 그러겠죠. 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좀 낮았을 때는 신청서에 적힌 가격. 여기도 똑같습니다.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4번이 맞았습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자,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허가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 불허가 다 가능하지 무조건 불허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둘 중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5번도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어려울 거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73번은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은 저기 이제 어디 문제, 완전 위법 문제나 다름 없죠입니다. 저당권 설정되는 시기에 따라서 토지 위에 먼저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건물 없을 때입니다. 먼저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 후에 건물 지었을 때. 네, 이미 건물하고 토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당권 설정한 사람도 건물을 받네. 계속 봐라. 그럴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토지에만,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없겠지만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 설정돼 있을 때, 그리고 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도 법정지상권은 공동 저당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환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 소유적인 공유 관계, 자, 이런 것들도 성립한가 안 한가, 아니면 또 자, 건물이 공유 관계다, 토지가 공유 관계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토지가 공유 관계에 토지 한 사람 다칩니다. 토지 공유자.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건물이 공유관계다. 자, 그러면 누구도 안 다친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73번에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자, 1번 저당권 설정된 후 그리고 건축하고. 그럼 나대지었다. 그럽니다. 2번만 갖고 보면 안 된다. 자,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 인정된다고요? 아니요. 그럽니다. 왜요?
자, 일본에서는 바로 일본도 배당받고 나갈 건데 거기는 나대지였다는 겁니다.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매매 후에도, 자, 보통 이제 미등기 건물은 문제가 없는데 매매 후에도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등기를 계속 안 했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자와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요. 건물 소유권자는 갑인데 토지는 을이 바로 매매해 왔는데 토지만 등기해 놨으니까 갑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정의 사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셔야 됩니다. 매매 후에도 요 문장 때문에 법정 사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문장만 없으면 법정 사고는 성립할 수 있는데, 자, 2번도 있습니다. 많이 봤고요. 자, 세 번째, 토지와 건물에 이제 공동 저당 나왔네요. 자, 저당권 설정된 후에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이라면 저당권 실행으로 법정 사고는 성립된다고요. 토지와 건물에 다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에도 권리를 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3번 여기도 쓰셨고, 자, 4번에 보실까요? 토지가 그랬습니다. 토지가 공유관계인가 건물이 공유관계인가 조심하라고 있습니다. 여기 토지가 공유관계였을 때, 자, 건축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된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자, 바로 성립된 경우라면, 실행된 경우라면 법정사고는 인정된다. 토지 공유자가 다친다고 했잖아요. 법정사고 성립하면. 건물은 왜 또 갑이 지어놓고 의뢰 토지에다가 입니다. 같이 이렇게 지어놨을 겁니다. 그때는 법정의 사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구분 소유였을 때는 문제 없을 건데, 그입니다. 그냥 5번 아예 그냥 족보가 없잖아요.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면 법정 사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요. 왜냐하면 요건 자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법정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 거 맞아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74번부터는 이제, 자, 확인 설명, 실무적으로 넘어왔는데 정말 아주 중요하다는 바로 확인 설명서, 그리고 특히 구조, 자, 이런 것들은 좀 안 나올 수가 없을 건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74번부터 자,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 자, 우리 실무적으로 왔습니다. 확인 설명서의 구조인데, 자, 정리를 정말 잘 해 놓으셔야 되죠. 확인 설명서의 구조, 자, 먼저 기본이 8개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바로 이제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본을 잘 봐야 됩니다.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무조건 확인해서 기재할 건데 8개. 요 8개는 이제 알아서 우리가 여기는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대상 권리를, 약간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상 권리를, 그리고 토지에다가 뭐 정한다고요? 입지 정해서, 그리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관리하는데, 그리고 비거치, 거치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비거치, 이렇게 해서 8개를 정리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인데, 자, 여기에 이제 건물의 토지의 소재, 면적, 토지는 지목, 건축물의 방향까지 있을 건데 꼭 조심하실 게 내지인, 지진에 견딜 수 있느냐, 내진 설계, 내진 능력,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의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에 있더라. 자, 어디에 있고 없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권리관계, 권리관계인데 갑구의 소유권, 을구의 바로 소유권 왜? 자, 특히 이제 임대 등록 여부도 여기에 나오고요. 특히 갱신 요구입니다. 자, 장기 임대 등록 이런 것들도 여기 나오는데, 갱신 요구, 우리 갱신 요구, 계약 갱신 얘기입니다. 주택하고 상가의 갱신 요구도, 자, 실제 권리 관계 같은데 꼭 여기다가 기재를 하도록. 그리고 서식도 갑자기 우리 새로 들어오면서 교재도 안 나올 겁니다. 갱신 요구는 여기 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공법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시군의 조례, 맨날 나온다는 시군의 조례계입니다. 그다음에 자, 이용제한, 자,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도 여기에 나온다는 거. 이용제한하고 거래 규제, 저 공법은 이용제한하고 거래 규제밖에 없더라. 그래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입지, 자,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도로 5개입니다.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자, 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이나 그 다음에 판매 의료시설입니다. 초중고기입니다. 판매나 그 다음에 의료시설, 이놈은 같이 묶여 있고 게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관한 사항입니다.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해서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도 이제 여기에 있을 건데요. 여기는 경비실이 있다 없다, 경비실 유무. 자, 만약에 경비실이 있었다 그러면 위탁입니다.
자, 밖에서 이제 들어와서 용역업체가 들어오니까 있다 없다 자체냐 위탁인가. 그다음에 이제 비선호시설, 비주거용이 없다는 비선호시설입니다. 비선호시설. 그리고 여기는 1km 이내입니다. 자, 있어도 1km를 벗어났다. 자, 그러면은 없다. 그래야 됩니다. 괜히 눈만 쪼가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이지 거래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토지의 건물의 공시 가격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취득 관련, 자, 어느 확인 설명서는 다 거치한다. 대상 물건, 대상 권리는 다 있다. 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 자, 취득 관련된 조세인데 이제 여기 이제 종목이나 세율 퍼센트를 기재하는 거지 금액을 기재하는 게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부로 가봅시다. 그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바로 세부 확인사항. 자, 세부 확인사항이 바로 이제 여기 있을 거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실내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벽면 환경. 좀 안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실내하게 생겼잖아요. 실내 벽면, 그다음에 환경. 환경 조건입니다. 벽면하고 도배 상태. 그리고 환경 조건도 자꾸 이제 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1조. 그다음에 소음. 그리고 진도. 저기 입지 조건하고 헷갈리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미 시험 문제 입지 조건 몇 개, 환경 조건 몇 개 이미 많이 나와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 권리 관계입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자료 요구할 거입니다.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내부 그리고 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이쪽입니다. 자, 먼저 이건 주거용에만 있습니다. 자, 비주거용에는 없다고요. 여기입니다. 경보기, 감지기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불나면 감지한다는 감지기 주거용에만 쓰입니다. 자, 비주거용에는 없다. 이 감지기가 없다. 비상배라고 소화전이 있다. 입니다. 헷갈리지 말아라. 내지는 주거용, 비주거용이 있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중개보수만 정말 외롭게. 근데 어느 확인 설명서나 실제는 다 실제하고, 그 다음에 보수도 다 있고 입니다. 자, 중개보수하고 실비의 금액이나 그 다음에 그 산출 내역. 금액만 쓸 게 아니라 산출 내역도 씁니다. 자, 특히 이제 지급 시기. 중개보수를 언제 주나? 입니다. 지급 시기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출 내역. 자, 계산하는 과정까지도 써서 여기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돼요. 자, 여기 이제 주거용인데, 자, 주거용은 이제 기본에 8개, 세부에 바로 4개, 중개보수에 하나.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비주거용에 있다 없다 자꾸 물어봅니다. 자, 비주거용에는 뭐가 쭉 자, 관리 있다. 여기 비선호가 없다. 같은 BC. 이렇게 이제 비선호 시설이 바로 비주거용에는 없다. 아예 그냥 밖에 안 보이게 다 막아놨다. 그입니다. 우리 토지에는 쭉 오다가 입지도 있는데 관리가 있다 없다. 자, 토지에는 뭐가 없다? 관리가 없다. 그러니까 관리 없다. 경비 아저씨 없다. 대신에 오히려 비선호는 있다는 겁니다. 핵폐기물 시설, 축사, 땅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환경 설명서나 거치는 다 거치하고, 자, 임모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죄다 없다고 했습니다. 뭐부터 없을까요? 여기 대상 권리는 있는데 토지 용계가 없어요. 입지 없어요. 그리고 관리도 없어요. 그리고 비선호도 없어요. 정말 죄다 없어요. 자,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실제 여기도 이제 세부 확인상에서 주거용은 죄다 나오는데 비주거용은 여기 비주거용도 쭉 나오다가 뭐가 안 나온다. 비주거용의 환경 조건이 안 나와요. 자, 사람이 여기도 이제 꼭 집처럼 이렇게 상주하면서 무슨 유조량 이런 것들 필요 없으니까입니다. 그리고 토지 한번 해볼까? 토지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내부 없겠죠. 벽면 없겠죠. 사람이 안 사니까 환경도 없겠죠. 그냥 실제만 하나 있습니다. 실제만. 그러니까 어느 확인 설명서는 실제만 다 실제하고 나머지는 다 없어. 그 다음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여기도 실제만 다 실제하고요. 실제 딱 하나만 있고 이렇게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 자, 그리고 어느 확인 설명서나 중개보수는 다 있고 정말 여기 다 있다. 여기 다 있다. 중개보수. 자, 그래서 이제 대상 권리, 그다음에 거치, 그다음에 실제, 그리고 중개보수 이렇게 해서 6개가 어떤 확인 설명서나 다 있다. 자, 이런 거 막 물어보기 시작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74번에 이제 확인 설명서 여기는 작성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이건 그래도 간단하죠. 자, 쭉 내려와서 이제 뭐 2번도 재산세 6월 1일. 자, 우리 얘도 많이 해봤는데 6월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자, 여기 잔금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6월 1일 날 취득했다. 취득하자마자 매순이 재산세 내야 되겠다. 근데 5월 31일 자, 이미 소유권 가져갔다. 그럼 여기는 누가 낸다? 매순이 낸다. 근데 만약에 이제 6월 2일 자, 이미 6월 1일 날 자, 그때 매도인 쪽에서 재산세 낼 날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6월 1일 그러면 매도인이 내야 돼. 이런 것들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2번은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한번 4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의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소방난에는 주거, 주택용 이제 소방 시설로서 아파트를 포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외. 그건 제외지 무슨 포함이야기입니다. 모든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 형보용 감지기 유무를 작성한다. 아파트는 뺀다. 아파트는 빼는 거지 무슨 아파트가 기재를 하냐. 자, 이미 준공검사 받을 때 아파트는 다 검사해봤다. 이런 소리입니다. 다 안다. 이런 소리 같습니다. 4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75번에서는 이제 여기도 확인 설명서 작성인데 방법 중에서 자, 옳은 것은 뭘까요? 자, 2번 보실까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 능력은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만 기재한다. 내진이 아니요. 이런 거 정말 애매할 건데 아니요. 비주거용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토지는 없겠죠. 임목은 없겠죠. 그래도 비주거용에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1번 X. 자, 2번 보실까요? 자, 내진 설계나 그다음에 내진 능력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자, 상태 란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너무 엉뚱한 소리 나왔죠. 자, 내지는 어디라고요? 대상 물건의 표시. 이게 또 맞을지 모른다고 그냥 2번 만드는 것 같네? 아니라는 겁니다. 2번은 틀렸네. 대상 물건의 표시에 있네. 아까 있고 없고에서 다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유무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아니요. 단독 그런 거 보니까 하나만 있다. 그리고 주택만 생각은 한다. 주거용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비주거용 없다. 비상벨하고 소화전이 있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도 X입니다. 지금 문장이 아주 애매할 겁니다. 자, 네 번째,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유무는 아파트는 기재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표시를 안다 기재한다고요? 아니요입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세부에 있을 쪽입니다. 4번도 X. 자, 5번 해보실까요? 취득 관련된 조세란에는 재산세가 거기에 박스에 있습니다. 당구장 표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소유권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정말 적어져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답은 몇 번이다? 5번.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번에서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어떤 확인 설명서 기재를 해야 되나. 앞쪽은 내진, 뒤쪽은 단독 경보용. 먼저 우리 내진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진, 여기는 주거용, 비주거용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다 기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이쪽에 있을 건데 어디에 있을까요? 주거용에만 나오고요. 그리고 요 비주거용에는 감지기가 안 나옵니다. 비상벨하고 소화전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실까요? 자, 3번이죠. 자, 주거용, 비주거용 이렇게 여기 내지는 그리고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만 나오죠.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 뒤에 이제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자, 여기는 또 어디에 기재할까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내진 능력. 그리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확인 설명서에 어디에.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데 문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재를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내진하고 내진 능력 어디입니까? 대상 물건의 표시. 자, 1번, 2번처럼 3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4번에 내부 외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기재할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니죠. 대상 물건의 표시 아니죠. 2번처럼 뭐라고요?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거기다 바로 여기는 감지기는 기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소방에. 자, 2번이 바로 정답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8번 쪽에 이제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인데 여기는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옳은 것, 맞는 것만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대상 물건의 표시는 자, 등기상 증명서도 아니죠.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이나 구조나 방향인데 무슨 등기상 증명서입니까? 건축물 대장이죠. 아니면 토지 대장이죠. 여기는 자, 지적 공부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다.
자, 1번은 X. 그건 권리관계 때나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기재하겠죠. 자, 1번은 엉뚱하다는 금방 아실 겁니다. 대상목원의 표시가 소재 면적이라는 걸 알면 그걸 해석을 못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란에 그 밖의 시설물의 란은 공업용은 오수종화 시설을 아니요. 공업용은 전기 용량을 기재합니다. 여기도 X. 자, 거의 안 나왔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래 이전 금액 등은 개업공사 세부, 거래 이전 금액이 세부입니까? 아니죠입니다. 기본이죠. 우리가 알아서 기재를 해야죠. 입니다. 자, 있다 없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개보수 외에는 78번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걸로 아니요. 제외입니다. 제외. 포함되지 않는 걸로 봐요. 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서비스는 매도 매수인이 받으셨지 우리 개업공사가 받으셨습니까? 입니다. 5번, 토지 이용 계획이나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의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하네요. 임대차만 생략할 수 있는 거지 매매나 교환 등은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네요. 답은 몇 번? 5번. 5번이 맞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79번에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이런 문제 형태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자, 건조당 등은 현재 채무액까지 확인해서 기재한다고요? 아니요. 항상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 자, 건조당 장래 증감 변동한다고 있습니다. 증감 변동하는데 뭔 현재냐고입니다. 자, 언제라고요? 채권 최고액.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변제기가 됐을 때 확정되는 거지 중간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조당을 배워서 알잖아. 요소리는 우리 법령에서도 이런 문장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1번 X. 자, 2번 보셔야 됩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안에 그 밖의 시설물의 라는 상업용은 전기 용량을 이제 거꾸로 써놨죠. 용수시설을 기재한다. 상업용이 아니라 연업이 공업용이다. 입니다. 상업용은 오수종원 시설 이거지. 이런 것들 꼭 안 내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른, 자, 여기도 이제 틀렸는데 또 예정이 빠졌는데 거래 금액이라고 해놨습니다. 금액과 산출력을 기재한다.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 자,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지적공부의 내용, 건축물의 현황, 소유권자라든지 공법상 제한사항들은 확인할 수가 여기는 없다? 아니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종합증명서는 다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야 됩니다. 여기도 X. 자, 5번에 보실까요?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맞아요. 답은 바로 몇 번? 5번. 자,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자계약도 이제 한 문제감으로 꼭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예 그냥 뭐가 없어진다. 이제는 종이 같은 계약서가 아예 없어진다. 종이가 정말 없어지고 전자계약으로 합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80번에서 이제 전자계약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을 보실까요?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아도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해봤지만은 전자계약은 반드시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최소한 개업은 조심해야 됩니다. 1번 X. 자, 2번 보실까요? 중개 의뢰인은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한 기업공사를 조회할 수 없다. 아니요, 조회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자계약서를 쓸 수 있나? 대출 금액이 좀 싸지고 그러니까 이자가 좀 싸지고 그러니까 개업공사를 조회해서 그 사무소만 찾아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아예 전화번호 위치까지도 나오니까 네이버 그리고 다음 카카오를 보면 다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X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서명 완료한 계약도 수정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완료하면은 수정이 안 돼요. 완료하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X. 자, 네 번째, 거래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되면, 그렇죠. 거래신고도 자동적으로 연계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가장 편한 장점입니다. 맞았습니다. 자, 5번에 이제 확정일자하고 부동산 등기도 근데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자, 확정일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등기까지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약간 쌀지 몰라도 자, 등기까지 무료인 것은 아니다. 확정일자만 무료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몇 번? 4번. 자, 이게 이제 모르면은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조심하시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81번도 이제 한번 여기도 전자계약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뭐 옳은 것은 답은 쉽네요. 지역 제한 없이, 그렇죠. 전국에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맞았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 뭐 전국 어디나 다 이용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뭐 지역 제한 없습니다. 자, 2번. 근데 중개 의뢰인도 회원가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개업공사만 회원가입을 하고 중개 의뢰인 회원가입을 하겠습니까? 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고 없을 건데 인터넷도 잘 모를 건데 해줄 이유도 없고. 자, 2번 아예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등록하면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무료가 안 되고 여기는 돈이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업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으로는 안 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중개 의뢰인 전화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중개는 최소한 전화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또 사인도 하고 아니면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본인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전화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X. 안 해봐서 약간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번 전자계약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된다. 아니요. 수수료 납부는 안 해요. 확정일자 무료입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 1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이제는 점유취득시효 20년 점유취득시효 이게 바로 지료를 내야 된다. 근데 조심하실 게 청구한 날로부터입니다. 걔 또 민법 배웠다고 과거에 10년 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구를 안 하면 아예 안 주고 인정을 안 해줄 겁니다. 근데 20년 점유했을 때도 지료 내라고 청구하게 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가 여기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감정가의 한 5%에서 7% 정도가 될 수가 있고 협의가 안 되면은 소송을 가면 판사님이 얼마 지급해라 라고 판결을 내려줄 거라는 겁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경기도 우리 이천에서 소송 제기해서 이제 거기는 이천은 이제 법원이 없으니까 여주로 갔습니다. 여주 법원에서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그리고 판결이 전원 합의체로 판결문이 바로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도 이제는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어차피 묘지 문제가 하나가 나올 건데 올해는 조금 쉽게 나오겠다. 예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자, 82번하고 83번의 분묘기지거 묘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82번은 이제 묘지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1번 보실까요? 자, 먼저 토지 소유권자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다가 자연장을 한 자는 승낙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승낙 없이 그랬습니다. 자,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맞았습니다. 이 주장하지 못한다가 맞습니다. 승낙이 없었으니까. 승낙이 없었으니까 주장할 수 없다. 자,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단순히 토지 소유권자 승낙을 얻어서 설치를 하면 근데 20년 점유하면 아닙니다. 바로 취득입니다. 20년 점유는 승낙이 없었을 때입니다. 살짝 바꿔봤습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합의를 해서 동의를 얻었는데 또 무슨 20년이 또 가냐고 입니다. 그때는 20년 상관없이 바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년 얘기는 승낙 없이 그래야 됩니다. 2번 너무 엉뚱합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분묘기지권의 전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다고 해도 분묘는 수호 봉사는 계속된다고요? 아닙니다. 분묘기지권 아예 포기하겠다, 없기로 하겠다. 합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정사건은 약간 다릅니다. 묘지 싸들고 나가겠다는데 그랬을 때는 이게 계속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권리가 소멸해요. 당사자 합의가 있었을 때는 소멸하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도 X.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자,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에는 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이제 판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이게 정답이었을 건데 아니요. 이제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X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지급해야 된다고요. 언제부터라고요? 청구한 날로부터라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도 이제 X가 됐고 자, 5번에 보실까요? 분묘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2년이 맞을까요? 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2년이 아니죠. 얼마 이내입니까? 1년. 그리고 철거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년이지 무슨 2년이야.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답은 몇 번? 1번. 4번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건데 이제는 판례가 달라졌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83번 쪽에서는 한번 와보실까요? 정말 1번처럼 20년 틀린 거라고 했는데 20년 이상 점유를 시효 취득했을 때 묘지에도 지를 청구하면 이렇게 하면 그때는 지급을 해야 된다. 자, 1번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맞았다는 겁니다. 이제 판례가 바뀌었다. 1번은 옳은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2번 보실까요? 자, 2번 이런 지문 기출문제를 한번 나왔을 때 이런 지문이 아직까지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볼까요? 단순히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설치를 했을 때 그 분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말이 안 되죠. 합의를 했을 때 차주의 권리입니까? 아니요. 게임다. 뭐요? 분묘기지권 물건을 취득한다고 해야지 여기는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 매매가 되면 임대차가 깨뜨리는 것처럼 사용대차도 깨뜨려지냐고. 여기는 물건인데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X. 자, 2번이 바로 틀렸다. 그냥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2번이 바로 틀렸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묘지 문제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 또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완전히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만 한번 잘 해보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